잘 지내고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 남자를 알아보는 여자입니다. 작년에 한번 다뤘던 주제였고 조회수가 꽤 높았던 주제였어요.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된 사연을 바탕으로 얘기를 준비했거든요. 나는 왜 자꾸 엉뚱한 남자만 만나는가? 도대체 나의 인연인 그 남자는 어디 있는 거야? 평소에 이런 고민이 많았던 애청자님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의 서사를 찬찬히 따라오세요.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내 남자를 찾을 수 있는 시력을 또렷이 회복함은 물론이고요. 어렵게 찾은 내 남자와 즉시적으로 이어지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 사연자와 제가 나눴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니까요. 찬찬히 따라오세요. 시작합니다. 내 인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 질문을 가슴속에 간절히 품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애정 결핍이 있어서라고 해요. 고백하자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사연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었어요. 오늘 사연자의 경우엔 어쩌다가 애정 결핍에 시달리게 됐던 걸까요? 여자의 꿈은 배우였다.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선택하려는 여자를 가족 중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생각이 모자라네. 끈기가 부족하네. 이상한 걸 좋아하는 애. 그런 여자아이로 자라는 시간은 지독하게 외로웠다. 증발되지 못한 외로움은 여자의 마음에 웅덩이를 파고 자리했다. 여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의 심정으로 누군가의 애정을 몹시도 목말라 했다. 어서 어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애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한 남자로부터 애정 폭격을 받는다면 마음속에 그 시커먼 웅덩이가 매끈하게 메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웬걸 실제로 어른이 되어보니 상황은 전혀 딴판으로 흘렀다. 연애가 거듭될수록 그 웅덩이는 끝도 없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평생 이렇게 축축하고 더러운 기분으로 살 바에야 죽어버리는 쪽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다다랐다.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 하나가 연애에도 일종의 권력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역할이 각각 있다는 말인 거죠. 많이 씁쓸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연애에서는 갑이었다가 또 다른 연애에서는 을이 되기도 하고 혹은 같은 사람과 연애하면서도 처음엔 내가 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을인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다가 때로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는 게 현실 연애가 아닐까요?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의 경험은 좀 남달랐어요. 이에 관해서 우리가 나눈 대화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여자. 저는 연애만 하면 항상 을이 되는 편이에요. 지원. 항상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나? 여자. 네, 계속 그래왔어요. 심지어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을이 되어버려요. 지원. 저 같은 경우엔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남자 앞에서 자발적으로 을이 되는 순간엔 은근히 즐겁기도 하던데요. 그건 오직 연애만이 줄 수 있는 희박한 쾌락이니까요. 님은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인 남자들을 만나온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님은 어떤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님의 그 무엇은 뭘까요? 여자. 저는 못생긴 남자는 못 만나겠어요. 지원. 아하, 님의 그 무엇은 남자의 얼굴이군요.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남자 얼굴을 보는 여자들은 현재의 행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라고 하더군요. 잘생긴 얼굴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요. 여자.
저의 경우라면 그건 아니었어요. 지원. 그렇다면? 여자. 차라리 확 잘생긴 남자에게 얼굴값을 당하는 게 낫지. 어줍지 않은 남자에게 꼴값을 당하는 건 웬 말이냐 이거예요. 지원. 꼴값이라 신박한 단어네요. 꼴값에는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자. 어떤 남자는 2주 동안 잠수를 타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만약에 내가 애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이랬고요. 또 다른 어떤 남자는 결혼까지 약속했었는데 엄마의 기침 소리 한 번에 깨갱 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포기하더군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 정도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남자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가 보다 싶었죠. 지원.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이라면 어딘가 진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 아마도 그렇겠지요? 저도 진짜 그걸 알고 싶어요. 우리는 한참 더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남자와 괜찮은 남자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괜찮은 남자란 어떤 남자인가? 이 여자의 경우에는 안정감을 주는 남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 괜찮은 남자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런 남자를 구분하는 눈과 아닌 남자를 끊어내는 힘을 길러야겠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남자가 아닌 남자, 별로인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그들은 죄다 이상했는데 하나같이 자신이 잘 될 거라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대요. 사실 이 여자는 그 이상한 남자 자체가 아니라 그의 자신감과 믿음에 기대고 싶었던 거죠. 네 번째,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내 남자를 찾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야 한다. 내가 끌렸던 그 자신감과 믿음을 남자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로부터 얻고 있어야 내 중심이 바로 잡히면서 괜찮은 남자를 구분하는 눈과 이상한 남자를 끊어내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나,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먼저 만나고 있어야 돼요. 괜찮은 남자 어디 없나 이렇게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 전에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 몸을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내 앞에 짠 나타났을 때 나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걸? 이렇게 괜찮은 여자 찾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통쾌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마인드를 뿜뿜 내뿜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에는 중심을 잃고서 휘청거리다가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하죠.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지만 계속 그런 채로 지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꽤 괜찮은 나를 만나러 나서야죠. 그런 나는 내가 나서서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혼자 하는 건 힘들겠지만 오늘처럼 우리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우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린 결국 잘 될 거니까요. 꼭!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이지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 텐데요. 오늘 이야기처럼 직접 사연에 참여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지원 살롱에 가입해주세요. 그럼 진짜로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